추석날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 위. 갑자기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방이 없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잘하는 거냐? 정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날선 말투를 이어갔습니다. 근처에 3만 원짜리 모텔 있더라고요.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저희도 불편해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정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불편하면 나 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68세 한정부는 작은 주방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반죽을 치대었지만 무릎은 오래 서 있어 쑤시고 있었죠. 반죽이 손등에 달라붙을 때마다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는 아들네 집에서 자고 가라 했지. 며느리 얼굴은 늘 날카롭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번엔 조금은 따뜻하겠지.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송편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자에게 줄 과일 한 봉지와 직접 만든 약밥통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던 그 시간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날들 말이죠. 그때는 아들 민수가 어렸고 남편은 일 찾아 떠돌았으며 모든 것이 정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희망이 있었지. 민수만 잘 키우면, 공부만 잘 시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 정부는 송편 반죽을 한 덩이씩 떼어내며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팥소를 넣고 오므리는 손놀림이 수십 년 연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던 송편 맛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었죠. 손자가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호가 참 좋아할 텐데. 작년 추석엔 못 만나봤으니까. 작년 추석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경이 해외여행을 간다며 혼자 명절을 보내라고 했었어요. 제주도도 아니고 유럽 여행이라고 하더군요. 혼자서 보낸 명절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그때 정부는 혼자서 송편을 만들었었습니다. 먹을 사람도 없는데 습관처럼 만들었던 거죠. 다 만들고 나니 허무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며칠에 걸려서 혼자 다 먹었었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쓰랬는지 몰라요. 이번엔 다르겠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마지막 송편을 완성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봉제 공장을 그만둔 후 작은 여관을 시작했던 것도 벌써 40년 전 일이었죠. 2칸짜리 여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길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여관 청소하고 손님 맡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고 여관 일은 봉제 공장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들 뒤치다꺼리하며 살았죠. 특히 주말이면 술 취한 손님들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여관을 키워서 더 큰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거든요.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담배 냄새 밴 이불을 빨고 새벽까지 장부를 정리했어요.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고 무릎은 항상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보람 있었어. 민수가 대학 나오고 회사도 들어가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은 정분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며느리 미경이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정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벌 좋은 집안 출신인 미경에게 여관 운영하는 시어머니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정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송편과 약밥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손자 민호에게 줄 용돈 봉투도 준비했어요. 10만 원짜리 지폐 5장을 곱게 접어서 넣었습니다. 중학생인 민호에게는 큰돈이겠지만 할머니 마음으로는 더 주고 싶었어요. 민호 녀석, 키도 많이 컸겠지. 벌써 중학생이라니. 손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 석 달 전이었어요. 그때도 잠깐 마주쳤을 뿐이었죠. 미경이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일찍 데려갔거든요. 정부는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야지. 정부는 서랍에서 낡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저축통장 사본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늘 가지고 다니던 것들이었죠. 봉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확인해 봤어요. 호텔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증, 은행잔고 증명서. 모든 서류에는 한 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의 본명이었죠. 사업할 때부터 쭉 사용해온 이름이었어요. 정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정분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죠. 그저 여관 운영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부는 내일 입고 갈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원피스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어요.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산 것인데 비싸긴 했지만 명절이니까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옷장 한편에는 더 비싼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백화점 귀부인들이 입을 법한 고급 브랜드 옷들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그런 옷을 입고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에 띄어서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들, 모든 것이 평범한 추석 전야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왠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미경은 늘 정분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학력도 없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들 민수 앞에서는 대놓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눈빛과 말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불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추석 아침 아들 민수네 아파트. 정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작은 브로치를 달았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방에 송편과 약밥, 손자 용돈을 챙겼죠. 흰 봉투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정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미경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미경의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정분을 맞았죠. 정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미경아, 잘 있었니? 송편이랑 약밥 만들어 왔다.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돈댁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수는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니가 정분에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냉담했어요. 정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혀를 찼죠. 사돈아버지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식탁 끝자리를 가리켰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였죠.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댁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미경은 그 옆자리에 있었어요. 민호야, 할머니 왔다. 인사해라. 민수가 아들을 불렀지만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게임 소리만 더 크게 들릴 뿐이었죠.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미경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정분을 데려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분은 가방에서 용돈 봉투를 꺼냈지만 줄 타이밍을 놓쳤죠. 어머니가 송편 만들어 오셨네요. 미경이 정분이 가져온 송편통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았죠. 요즘은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맛있던데요. 위생적이기도 하고. 사돈 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정분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이 음식을 차렸어요. 갈비찜, 나물, 전.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죠. 하지만 정분이 만든 송편과 약밥은 구석에 작게 놓여있을 뿐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미경이가 요리를 잘해서 좋아. 사돈 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미경은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죠. 별 말씀을요.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사돈댁과 민수 부부는 여행 이야기, 아이 교육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정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대화에 끼려고 노력했지만 기회가 없었죠. 민수야, 회사 일은 어떠니? 정분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충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민수의 대답은 퉁명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정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자 미경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방이 없어요. 정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애들 방도 꽉 찼고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요. 오늘 밤 주무실 곳이 없어요. 미경의 말에 정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같이 자고 가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내가 어디서? 근처에 괜찮은 모텔 있더라고요. 깨끗하다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3만 원이면 될 거예요. 정부는 귀를 의심했어요. 3만 원짜리 모텔에서 자라고요? 추석날에요? 내가 오늘은 같이 자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저희도 불편해요. 미경의 말에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사돈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정부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어요. 호텔인 줄 아냐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 불편하면 나간다. 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송편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는 정분을 보며
사돈댁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설마 정말 나가겠다는 건가 싶었던 거예요. 엄마. 민수가 작게 불렀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죠. 민수는 사돈들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민호야, 할머니 간다. 정분이 방 쪽을 향해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게임 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었죠. 정부는 가방에서 용돈 봉투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호 용돈이다. 어머니, 괜히. 미경이 말했지만 정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부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경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사돈댁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잘들 있어라. 정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호텔인 줄 아냐고. 참 웃기네.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호텔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정부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죠.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정분의 마음은 차가웠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정부는 가방 속 흰 봉투를 만져봤어요.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정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존중받지 못한다면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정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강변 대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낡은 주택가에서 벗어나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정부는 가방을 꼭 안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3만 원짜리 모텔이라.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호텔인 줄 아냐는 말과 함께요. 아이러니했어요. 정말 호텔을 모르는 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정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요. 정부만 홀로 지하철에 앉아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강진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정도 갔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한강파크 호텔. 지상 25층의 웅장한 건물이었죠. 정부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오는구나.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곤 했는데 추석 연휴라 며칠 동안 오지 못했었어요. 건물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호텔 정문 앞에 서자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어맨은 정분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잠시 주저했지만 곧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죠. 프런트 데스크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고 손님들은 모두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정분이 로비 한가운데에 서자 몇몇 직원들이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누군지 알아본 직원이 깜짝 놀라며 다른 직원들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회장님, 총지배인 강 이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죠. 정분과 함께 수십 년간 호텔을 일궈온 동반자였어요.
회장님,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요.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부는 담담히 대답했죠.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왔다. 여긴 내 집 아닌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연휴라 미리 준비를. 괜찮다. 평소처럼 하면 돼. 정분의 말에 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프런트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어요.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조용한 방 하나면 돼. 정부는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조용히 쉴 곳만 있으면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강 이사가 직접 안내했죠. 복도 벽면에는 호텔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분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죠. 이 사진들 다시 봐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강 이사가 말했어요. 사진 속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여관에서 시작해서 호텔까지 키워온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 정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방에 들어서자 정부는 창가로 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였죠.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별일 아니다.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왔어. 아, 그러셨군요. 즐거우셨겠습니다. 즐겁기는.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강 이사는 더 묻지 않았죠. 정분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편히 쉬시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강 이사가 나간 후 정부는 혼자 남았어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책상에 놓았죠.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호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한 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분의 본명이었죠. 부동산 권리증에도 은행 잔고 증명서에도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 분이.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네. 정부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업할 때는 늘 한 분이로 불렸었죠.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한정분이었어요.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할머니였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추석 저녁이었죠. 다른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정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정부는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되었죠.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보니 창립자 한 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부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웃었죠. 그래. 나는 그저 늙은이도 짐도 아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이다. 정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함부로 대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자 룸서비스가 왔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 상차림이었죠. 추석 특별 메뉴라고 했어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받았죠. 혼자서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정분이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 민순의 아파트.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사돈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미경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했어요. 어머니 연락이 없네요. 미경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정분이 나간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문자는 보냈는데 답이 없어. 민수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었죠. 어머니가 화나서 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연락이 없으니 불안했어요. 설마 정말 모텔에 가신 건 아니겠죠? 글쎄요. 어머니 성격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집안이 조용해져서 편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 떨어뜨린 것 같던데.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 밑에서 흰 봉투를 발견했어요. 정분이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죠. 뭐지, 이거?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가 꽤 두꺼웠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두세요. 어머니 것 같은데. 미경이 말했지만 민수는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민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봤죠. 호텔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대표이사 이름을 보는 순간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한 분이?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한 분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의 본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어머니 이름이 호텔 서류에 있는 거죠? 여보, 이거 봐요. 민수가 미경을 불렀어요. 미경이 다가와서 서류를 봤죠. 한강파크 호텔? 이게 뭐예요? 엄마 이름으로 된 호텔 서류야. 설마, 어머니가 호텔에서 일하신 건가요?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혹시 정분이 호텔에서 청소일이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민수는 다른 서류들도 펼쳐봤어요. 부동산 권리증, 은행 잔고 증명서, 주식 보유 내역. 모든 서류에 한 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해. 이 모든 게 엄마 명의야.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들을 보니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었거든요. 특히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본 순간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잠깐, 이 숫자가 맞나? 민수가 다시 확인했어요. 영업을 치지 않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숫자가 맞았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엄마가 한강파크 호텔 소유주야.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쳤어요.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커진 거죠. 여기 봐. 대표이사 한 분이 이게 엄마 본명이야. 그리고 이잔 꼽아 2천억이 넘어. 민수가 서류를 미경에게 보여줬어요. 미경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죠.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호텔 사장이라고요? 서류가 거짓말하겠어? 다 어머니 명의야. 거실에 있던 사돈댁도 소란을 듣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사돈아버지가 물어봤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한강파크 호텔 소유주래요. 뭐라고? 그 한강파크 호텔? 사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한강파크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거든요. 네.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민수가 서류를 보여주자 사돈댁도 충격에 빠졌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재벌이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숨기신 거지. 민수도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여관 운영하다 은퇴한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2천억대 재산을 가진 호텔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한 말들은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텔인 줄 아냐고 했던 말, 3만 원짜리 모텔에서 자라고 했던 말,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미경아, 어떻게 해? 민수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게 너무 뻔뻔했거든요. 몰랐잖아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경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시어머니는 존중했어야 했으니까요.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아야겠어.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은 상태였죠. 한강파크 호텔에 전화해 볼까? 미경이 제안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민수는 인터넷으로 한강파크 호텔 번호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한강파크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 분이 회장님 계신가요? 회장님을 찾으시는군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회장님 아들 김민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직원이 다시 말했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지배인 강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계신가요? 회장님께서는 현재 휴식 중이십니다. 연락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호텔에 계시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제?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사과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어. 민수가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거든요. 한편 미경의 부모님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거든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했나? 사돈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송편을 무시했던 것도 냉대했던 것도 모두 후회되었죠.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텔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호텔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한강파크 호텔 스카이라운지. 정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 아들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회장님, 아드님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잔을 내려놓았죠. 여기로 안내해라.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수 가족과 사돈댁이 나타났어요. 모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표정도 경직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가장 먼저 정분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는 최고급 테이블이었고 주변 직원들이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앉아라. 정분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민수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미경은 어제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아져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경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스카이라운지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주변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경솔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서류를 본 후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분인지 알게 된 거죠. 민수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제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리 없었죠. 사과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다. 정분의 말에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정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사돈댁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제까지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분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제의 건방진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죠. 송편이 맛없다고 했지요? 정분이 사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돈 어머니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사과했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실례였는지 깨달은 거죠. 민수야. 정분이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어머니. 너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니? 내 어머니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혈육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나? 정분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어머니보다 사돈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경이 계속 사과했지만 정부는 냉담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뭐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예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돈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지? 정분의 직설적인 말에 미경이 당황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서류를 보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거였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어제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아. 정부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촌스럽고 무시해도 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건 말이죠. 그때 강 이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아, 맞다. 깜빡 잊을 뻔했네. 정분이 일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어요. 민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죠. 어머니, 잠깐만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할 말 다 했다. 이제 가봐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수가 매달렸지만 정부는 냉정했어요. 기회는 어제 줬다. 너희가 차버렸고. 회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강 이사와 함께 정분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민수 가족들은 그 뒤를 따라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죠. 어떻게 해요, 이제? 미경이 울면서 말했어요. 완전히 망친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 민수도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정부는 이사회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호텔 운영진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장님,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강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별일 아니야. 그냥 가족 일로 좀 실망했을 뿐이야. 가족이 회장님을 힘들게 하시나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정분의 말에 강 이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분이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죠.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정부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죠. 오늘 안건은 뭐지? 내년도 사업계획과 직원 복지 확대건입니다. 그래, 시작해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죠. 가족들의 냉대,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침묵. 회장님? 강 이사가 부르자 정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계속해라. 직원들 복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정분의 말에 임원들이 감동했어요. 회장님이 직원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정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피로 이어진 가족이 나를 내쳤지만 마음으로 맺은 가족들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정부는 중얼거리며 중요한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로 큰 변화가 필요한 때였죠. 그날 저녁 한강파크 호텔 최고층 회장실. 정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지만 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죠. 오늘 가족들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 이사가 들어와서 인사했어요. 정부는 뒤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강 이사, 자네도 늦었는데 왜 아직 있나? 회장님께서 계시는데 먼저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강 이사는 정분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함께 일한 지 수십 년이 되다 보니 정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자네는 언제부터 나와 함께 일했지? 정분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강 이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죠.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왔을 때부터니까요. 그때 생각나나? 여관에서 시작했을 때 말이야.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새벽에는 청소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강 이사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때 자네가 말했지. 언젠가 큰 호텔을 만들어 보자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정말로 이루어냈습니다. 혼자서 이룬 게 아니야. 자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정분의 말에 강 이사는 감동했어요. 회장님이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가족분들과 만나신 게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죠. 강 이사,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을까? 네. 아들을 잘 키우려고,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정작 그들은 나를 짐으로 여기더라. 정분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강 이사는 가슴이 아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니야. 어제 봤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정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강 이사에게 들려줬어요. 3만 원짜리 모텔 이야기,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아들의 침묵.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죠. 강 이사는 듣고 있던 중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화가 났거든요.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제야 알겠어.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구나.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강 이사,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줘. 임시 이사회요?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모든 임원진과 주요 직원들을 다 모아줘. 강 이사는 정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도 참석시켜줘. 중요한 서류 작업이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강 이사가 나간 후 정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 초안을 꺼내봤죠. 몇 달 전에 작성해둔 것이었어요. 유언장에는 아들 민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피보다 진한 것 같구나. 정부는 펜을 들어 유언장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한편 그 시각 민수네 집은 난리가 났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너무 화나신 것 같아.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오늘 호텔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연히 화나시죠.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미경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호텔인 줄 아냐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마음을 돌리는 게 중요해. 사돈아버지가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유산을 다른 곳에 주시는 건 아니겠죠?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천억이 넘는 재산이 날아갈 생각을 하니 아찔했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민수가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일 다시 찾아가 봐야겠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받아야 해. 민수가 결심했지만 과연 어머니가 받아주실지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강파크 호텔 대회의실. 정부는 임원진과 주요 직원들 앞에 서 있었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궁금해하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분이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호텔을 만들어 왔습니다.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한강파크 호텔까지 키워왔죠. 정분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정분의 노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꿈을 키워왔죠. 정분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직원들도 감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제 혈육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치를 몰라봤죠. 정분이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준 여러분들에게 남기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거든요. 직원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여러분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분의 발표에 모든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회장님,
강 이사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호텔을 더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죠. 정분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정분에게 달려왔죠.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밖에서 정분의 발표를 엿들었던 거예요. 충격에 빠져서 뛰어든 거죠. 정분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한강파크 호텔 대회의실. 민수가 뛰어들어온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임원들과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죠. 정부는 아들을 차갑게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정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아들을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모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회의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정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보기 흉하다.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제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천억이 넘는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였거든요. 기회? 언제 기회를 달라고 했니? 정분이 차갑게 반문했어요. 어제 내가 나를 3만 원짜리 모텔에서 자라고 했을 때, 내 아내가 여기가 호텔인 줄 아냐고 조롱했을 때, 그때는 기회를 달라고 안 했잖아. 정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에 박혔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때 미경도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 정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정분은 뒤돌아서 버렸죠. 강 이사,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네, 알겠습니다. 강 이사가 보안팀에 연락하려는 순간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핏줄이라고요. 정분이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핏줄? 그 핏줄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그건 내 아내가 나를 호텔도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 취급했을 때 너는 뭘 했니? 가만히 있었잖아. 정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였죠. 그때 너는 뭐가 더 중요했니? 내 어머니? 아니면 체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미경이 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어요. 2천억의 재산이 사라질 생각을 하니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나를 무시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나? 정분이 미경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존중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미경이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부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해라. 보기 싫다. 정분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수가 정분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잘만 살았잖아. 나 없이도. 그게 아니에요. 엄마, 저희 집도 어려워요. 대출도 많고 민호 교육비도 많이 들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죠. 그럼 내가 벌어서 해결해라.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
민수가 절규했지만 정부는 냉정했어요. 공증인을 불러라. 정분이 강 이사에게 말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공증인이 들어왔죠. 지금부터 상속 문서를 공증하겠습니다. 공증인의 말에 민수 부부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끝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분이 회의실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식을 키운 건 내 선택이었다. 하지만 배은망덕은 내 선택이다. 내 인생의 결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정분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고 있었죠. 나는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준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다. 공증인이 새로운 상속 문서를 꺼냈어요. 모든 재산을 직원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민수가 울부짖었지만 정부는 이미 펜을 들었어요. 회장님,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드님이시잖아요. 강 이사, 자네도 아들이 있지? 네, 있습니다. 자네 아들이 자네를 3만 원짜리 모텔에서 자라고 한다면 어떻겠나? 강 이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것도 추석날의 말이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분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부는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죠. 엄마, 제발 멈춰주세요. 미경이 소리쳤지만 정분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죄가 없어요.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미경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죠. 민우는 내가 따로 챙기겠다. 너희와 상관없이. 정분의 말에 미경은 더욱 절망했어요. 손자마저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서명이 끝나자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이었죠. 완료되었습니다. 공증인의 말에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이제 나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정분의 마지막 통보에 민수 부부는 절망에 빠졌어요. 엄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다. 어머님, 제발 마지막 기회를. 저희 정말 달라질게요. 미경이 매달렸지만 정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 어제 그 자리에서 보안팀이 들어와서 민수 부부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죠. 엄마, 엄마. 민수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회의실에는 정분과 직원들만 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에 빠져 있었죠. 회장님, 강 이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정분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뒤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죠.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존중받지 못하는 혈연보다 존중해주는 인연이 더 소중하다. 정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였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민수 부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정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한 달 후 한강파크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정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져 강변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지만 정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장학증서 수여식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강 이사가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분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평온함이 묻어나고 있었죠. 그래, 고생이 많았다. 정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 첫 번째 행사였거든요. 직원들의 자녀 20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오늘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날이었어요. 정부는 이 순간을 정말 기다려왔죠. 참, 회장님. 아드님 가족분들이 오늘도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민수 부부는 거의 매일 호텔을 찾아왔거든요. 아직도 오는구나. 정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속 포기 이후 민수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호텔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보안을 더 철저히 해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강 이사가 나간 후 정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니 호텔 입구 벤치에 앉아 있는 민수와 미경이 보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죠. 지난 한 달 동안 민수 가족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고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미경도 친정에서 냉대를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호텔 대연회장. 장학증서 수여식이 시작되기 전 정부는 직원들과 함께 최종 점검을 했어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이야. 오후 3시 수여식이 시작되었어요. 정분이 단상에 올라가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정분을 바라봤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저와 함께 이 호텔을 만들어 온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는 손자, 손녀 같은 존재예요. 정분의 말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할머니가 말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장학증서를 하나씩 전달하면서 정부는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래요. 한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정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착한 마음씨가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여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정말 큰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어요. 회장님, 이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진짜 가족 같아요. 강 이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말이야. 그런데 그때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기다린 끝에 몰래 들어온 거였죠. 뒤이어 미경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화목한 분위기를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거든요. 정부는 민수를 보자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라 큰 소동을 피하고 싶었죠. 나가라. 정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한 달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참한 모습만 남았죠. 미경이도 매일 울고 있어요. 민호도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있고, 제발 손자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내가 따로 챙기겠다. 너희와는 상관없이.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진짜 알았다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미경도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돈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거잖아. 정분의 차가운 말에 미경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엄마, 저희 집이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민호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정부는 냉정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봐라.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정부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어요. 후회는 선택할 때 하는 거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건 후회가 아니라 후회하는 척이지. 정분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보안팀을 불러라. 정분이 강 이사에게 말했어요. 보안팀이 들어와서 민수 부부를 끌어내려고 했죠. 엄마,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수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야. 정분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이 섞여야 진짜 가족이지.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쳤죠. 민수 부부는 결국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처량했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부는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죠. 괜찮아. 할머니에게는 너희가 있잖아. 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화목해졌어요. 정부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밤이 되어 정부는 혼자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구나. 정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편 호텔 밖 어딘가에서는 민수 부부가 여전히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분의 새로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된 거였어요. 존중과 사랑이 있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